부분에 들어갈 텐데요. 잠깐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 솔직히 건축계에서 떠나 있은 지가 한 18년쯤 돼 있어서, 이런 문제 20몇 년에 이미 해결됐던 문제는 건축기본법 만들고 나면 거의 다 뭐가 됐으리라 하고 생각을 했더니 완전히 오산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와서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지루합니다. 근데 이게 지루하다는 게 제가 위원장으로 지루한 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쳐나가야 하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정부, 관료, 그 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더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특히 이제 그 세 단체에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받아보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별도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제안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위원회는 또 행정부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행정부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 있고, 가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고쳐가지고 하는데, 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민원 사항들이 많은 거를, 그게 잘 편의성 때문에, 또 그동안 제도 고치기가 어려워서 했던 거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도화를 고치기로 하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제안을 하고 또 그걸 국회로 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체에 불과하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부터 얘기드릴게요. 국가건축위원회는 굉장히 무력한 위원회예요.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국민의 행복과 안정과 평화와 우리의 자산을 늘리고 이러는 부분에 대통령의 귀에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이 이거 검토해봐. 그 정책실을 통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민원을 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제가 먼저 워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거예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안에. 더 좋게 만들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협의체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해주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누구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몇 항을 고쳐야 된다라든가, 거기에 기준을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하든, 이런 정도로 와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 연역법이 아니고 두 가지식으로 해낸다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는 게 뭐다?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짧게 한 페이지를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이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세상은 건축에 이렇게 못 걸지 않아요. 건축의 디자인이 조금 떨어진들, 건축가들이 조금 이거 다 나가는 거죠, 유튜브에. 나 지금 갑자기 내가 저기에서. 건축가들이 그 본인의 소명의식과 역사의식과 사회의식과 문화의식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거에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좀 더 긴박하고 절박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저기 여성건축가협회에서 항상 하는 거 보면은 우리를 왜 가르치려고 되고 우리 거 다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이게 뭐 완전히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분이 발표한 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세 분이 발표하신 거 중에 아시다시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번에 TF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TF에 세 국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TF에 이미 상당히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건축가에 관련된 거는 그게 총괄건축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우리 공공건축가 TF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넘겨서 하고요. 저는 뭐 하여튼 제가 그 건축기본법의 민간 전문가 하나 만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나쁘게 된 점도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에
총괄 건축가한테 힘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을 알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어떤 조그만 예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의 질을 올리기도 하고, 저는 뭐 지역 문화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그야말로 워치독 역할 같은 거를 하는 이런 걸 할 때 어떤 걸 지원을 하느냐. 근데 이제 지원할 때 우리가 그런 건 막 쓰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듣습니다. 공공건축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8개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 규모가 얼마가 있으니까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 이거를 지원합시다. 이러면 들어요. 그럼 예산에 넣어줄까 말까.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물론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지금 오픈 플랜 건축가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투명성 TF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TF 팀장입니다. 거기서 설계 공모, 설계 경기, 그 다음에 입찰까지는 아마 못 갈 겁니다만은 거기서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 인증 부분, 이거는 저희도 규제 1셋에서 꽤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럴 때 건축사가 꼭 보려면 있어야 된다라든가 응원하는 거 그쪽으로 얘기하는 게 글쎄 그거는 조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른바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건축의 일은 한국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카르텔들은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라는 거를 통해서 과정은 꽤 합리적이 됐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설계만 가지고 먹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작은 공사업도 뭐 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상당히 프로젝트가 커지니까 PM이라든가 이런 데도 돈을 제대로 주면서 이걸 그것도 건축사가 하게 뭐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산업 TF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다 다뤄줘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뭐 법안도 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일정 이제 조금 안이 만들어지면은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왜냐면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넣고 그거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고쳐가고 그러면 되니까 지금은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하고 설계하고 감리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만 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데 좀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면은 벌써 위원장으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위원회라고 장관급이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실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앞에서는 다 말 들어주는 척하고 다 깔아뭉깁니다. 저기 국토부에서. 그 다음에 마침 이 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하나 위원회처럼 굴려고 그래요. 저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거든요. 대통령께 직접 조언드리고 자문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와 더불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업계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이렇게 왜냐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실 때 제가 왜냐면 그걸 다 들어줘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걸 들어주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조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게 뭘 건드려야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핵심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왜냐면 제가 끊임없이 TF나 이런 데서,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좀 이거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저기 서기관님, 앞으로 이런 자리에는요, 국토부의 건축정책 쪽에 꼭 와 있게 하세요. 왜냐면 와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그게 저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단체에서 같이 오신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우리 여기에 아주 다행히도 3개의 분과위원장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정책조정분과 박인수 위원장님, 그 다음에 국토디자인, 여기는 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 규제라든지 푸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유광훈 분과위원장님. 유광훈 분과위원장님은 또 아우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또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도화하는데 빨리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가 그 국가위가 이런 거죠. 건축문화진흥이라고 하지만 건축문화진흥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뜻에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뭐 투명성이라든가 설계경기 이런 것들을 거의 그쪽에서 제도 개선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강미성 의원 여기서부터 일단 제국과 차근차근 박인수 국가위원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저희 아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신 내용들은 저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귀에 피나게 들은 얘기를 특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들으면서 그동안에도 위원장님하고 일하면서 또 느낀 점하고 같이 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이 좋다는 거는 쥐들은 다 아는데 이거 거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방울을 걸 수 있는 법들에 대한 거니까 방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거냐 이게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언어 중에도 이미 사회에 물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용어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건축을 갉아먹어요. 본 서브스턴스를 없애버리는 제도. 그리고 그게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스스로 좋아지는 쪽을 택하는 게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도움받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좀 재밌는 게, 그럼 한마디로 좀 압축하면 싸고 좋은 건물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공사비의 설계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스스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공사비를 올리는데 일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긴 틀렸죠. 그 다음에 설계 공모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갖고 와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걸 좀 없애고 긍정적인 걸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공공에서 이 건축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본질적으로 건축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건축하고 민간건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건축은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고 민간건축은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어티튜드랑 이런 스탠다드가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갈 길이 참 멀다 그래서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을 뿐이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유광훈 국가위원장님. 네. 유광훈 국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업입니다. 위원장님이 맨 먼저 이제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이 거의 20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세건축사협의회에서 맨 먼저 이제 설계자의 총괄적 조종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 사실 건축사법 개정도 저도 한 두세 차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가 기준도 일부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여러 개 또 개정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부처하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면 저도 이제 이 지금 오늘 제기해 주신 과제 아젠다 중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기시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결국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제안해 주신 거에서도 어떤 것들은 이제 법률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축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법이나 제도는 결국 국민이거든요, 지향점이. 그래서 워딩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국민 행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까지 나와줘야 그 다음에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명분에 합당한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논리에 대한 근거들이 그렇게 돼야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또 내지는 다부처의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워딩들은 아직은 우리 어벽에 너무 우리 논리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건축 분야가 그만큼 현재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워딩은 충분히 조금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명분을 가져가면서 또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은 한두 주체들이 협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각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포럼이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또한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양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건축 분야의 법제도라는 게 결국은 기본 근간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 이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 업계의 비용이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유연화되고 단순화되는 거 맞습니다. 보면 이제 건축법도 당장 62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거의 형태를 가지고 유지되어 오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다양한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지금 아마도 19조 용도 변경으로 그 사회 현상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 용도 변경 내지는 건축물 다양화 유연화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을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아마도 이제 국건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예전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대안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질 때 5단체가 모여서 거의 한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각 개별 단체들이 아는 그 의원분들 설득을 해주셨고, 또 실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설득 작업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개선점이 있을 때 공동의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경험이 많으셔서. 강미성 위원님, 수많은 위원회의 경력을 가지고
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간 계속 길을 맴도는 그 의제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SNS에 굉장히 떠돌는 얘기가 뭐 덴마크 회사지만 글로벌 회사죠. BIG의 대량 회복 이게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또 생각하면 건축사 시험을 여전히 32년까지 제도판에 그려야 된다. 이런 현실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제가 국건이 요 전전기 할 때 건축사 시험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 거꾸로 이렇게 계속 되돌아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건축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건축. 이미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에 익숙한 단어가 됐죠. 전부 AI로 이제 말로 하는 건축이라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년간 계속 20년도 더 됐죠 사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공공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공공건축이 누구의 것이냐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 시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이게 사실 세금으로 지어지고 있죠.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지자체장들이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DDP 부순다 그러고 이미 그 저희 노들성 뭐 너무 우리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저희 집에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60대 원로 건축가라 그래야 되나? 그와 30대 신진 건축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카르키를 집어넣는 근데 일이 없죠. 근데 이제 30대 이제 사무실을 열까 고민하는 친구가 와서 누가 뭐 조그만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뭐 작은 거지만 뭐 설계할 수 있지.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히 아까 젊은 약간 건축가들 청년 이런 걸 하면은 결국은 이제 디자인 빌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신축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국민들이 필요하는 건 뭘까? 자기 옆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건축가들은 이제 도면 그리는 역할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확장되고 실제로 우리 도시에 뭐 새롭게 막 아파트 닷대로 펴주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가고 또 골목 생태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산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AI라는 얘기를 해도 결국은 물리적인 뭔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랬을 때 진짜 건축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뭔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